자, 출발하겠습니다. 대중적인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항상 시민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고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벌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의 기초에서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을 뜻합니다. 이들이 비교적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그들의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의 상황이라면 파벌이 공공선 그리고 파벌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정념과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자, 지금 정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자, 대중적인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이 국가는 포인트는 대중적인 정부입니다. 자, 근데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그 위험은 무엇인가? 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사회의 분열, 그 다음에 파벌의 형성이요. 근데 파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때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전체 이익과 일치하나요? 아니요. 공동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 자, 특정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익 집단이다. 그 얘기예요. 이들이 비교적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지금 대중적인 정부요.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흘러갈 때에는 이 사람들이 소수일 때는 괜찮아요. 소수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필자도 얘기하고 있죠. 소수의 인원들일 때에는 그들의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파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만약 그 반대의 상황 다수라고 한다면요. 파벌이 다수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들이 다수가 되면 이들이 선거에서 이겨서 다수가 되었을 때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만 이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공공선, 그 다음에 파벌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 전부 다 희생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이거예요. 건강한 다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만 끌고 나가는 정치체제일 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임스 메디슨은요. 자, 메디슨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 그쵸? 건강한 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다수가 지배하는 논리, 이게 앞서게 되는 민주주의의 약점이요. 그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송사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 볼 때 사회적인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그쵸? 사회적인 다수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권력을 행사한다요? 네. 꿈 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특정한 이해관계, 그쵸? 일종의 지금 특정한 이해관계 하면 앞에서 같은 맥락이 있었죠. 파벌이요. 파벌과도 같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인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그 자유를 없애버릴 수도 있죠. 야, 파벌이 생기니까 자꾸 뭔가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다수들이 지배하는 현상이 생기잖아. 얘네들 그냥 아예 생겨나지 못하게 싹 다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좋지 않다고요. 없앨 수도 없어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앨 수도 없는데 없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약과도 같아서 시민들의 정치 생활 자체를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쵸? 아예 싹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죠. 자, 대중적인 정부가 이제 안고 있는 위험 노출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가 분열된다.
그 다음에 파벌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때 파벌이 무엇이냐? 공동체 이익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만을 위한 이해관계가 기초되어 있는 시민 집단이죠. 근데 파벌이 소수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다수일 때는요. 공공선과 시민 권리를 희생시키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제임스 메디슨이 이와 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인 다수의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또 내려갑시다. 메디슨에 의하면요. 결국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이와 같은 약점을 치유할 만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대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그가 말하는 순수한 민주정이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 어떤 시스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필자가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순수한 민주정의란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 자, 언뜻 봤을 때는 무슨 차이인가 싶은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부를 누가? 소규모의 시민들이 직접 구성,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구성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직접 민주정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메디슨의 순수한 민주정이라고 하는 말을 따라가시면 훨씬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정부 형태에서는 취약한 당파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유인 앞에서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쵸? 말 그대로 다수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만한 수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닌 소수 취약한 당파들, 그리고 다수가 아닌 지배 세력이 아닌 소수 개인들은 희생당하는 거죠. 정치적인 권리의 면에서 평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간 능력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역사적으로도 이와 같은 민주정은 항상 혼란과 분쟁의 참상을 겪었고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의 보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체로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포인트는 메디슨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한 그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즉 다수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메디슨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의 대답은 순수한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의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였습니다. 자, 다르죠? 일일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수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순수한 민주정이 아니라 직접이 아닌 대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공화정을 이상으로 보았대요. 누가? 메디슨이. 그에 따르면 순수한 민주정에서와 달리 공화정에서는 보면은 순수한 민주정이라고 하는 개념과 공화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지금 눈치채셨나요? 자, 그래서 공화정에서는 정치적인 평등의 실현이 지상의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이 중요하죠. 하지만 공화정에서는 얘가 선출된 대표야, 얘가 훨씬 더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 라고 인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시민혁명기의 많은 사상가들처럼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것이 뭔데요? 누구나 다 똑같이 정치적인 평등을 갖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즉 의도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당시 식민지인들은 대체로 혼합정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자, 혼합정체라고 하는 말, 이거를 이 지문 안에서 해설하지 않고 각주로 이제 내렸는데, 각주 잠깐 보고 올게요. 혼합정체라고 하는 말은요, 군주정, 그쵸? 왕이 다스리는 군주체제, 그 다음에 귀족정, 그쵸? 왕은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귀족들, 그 다음에 민주정, 그쵸?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정, 즉
군주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게 혼합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올라옵시다. 이 혼합정체를 그 당시의 식민지들은 이러한 방식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그러니까 왕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평민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평민이 당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평민들에게 권리가 있다, 주권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은 그냥 이념적으로, 가치적으로 그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 저 평민이 서로 힘을 합해서 폭도로 변하면 어떡하지? 평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게 있었어요. 평민이 폭도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막아내고 싶었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불안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국왕이, 이번에는 왕이요. 왕이 전제군주로 아주 횡포를 일삼는 왕으로 변하는 것은 또 그것도 막고 싶어요. 즉 위아래로 막고 싶은 거죠. 왕이 폭군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민들이, 시민들이 또 마찬가지로 폭도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서 중간적인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고 싶은 거죠. 그 사이에 막아주는 존재, 그 사이에 매개체로 보는 거죠. 이 중간적인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려고 하는 그 정서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 구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누구나 다 똑같이가 아닌 거죠. 누군가는 훨씬 더 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힘에 대한 차등적인 분배예요. 또한 그들은 일찍이 영국에서 잠시나마 공화정을 탄생시켰던 청교도 혁명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뭔 얘기일까요? 자, 영국에서 공화정을 탄생시켰던 청교도 혁명. 근데요, 자, 이때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메디슨이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세력들이 이제 청교도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동질감 또는 유대감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영국에서 벌어졌었던 그 크로멜의 공화정에는 실제로 민주주의적 지향이 미약하거나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거의 부재했다고요. 즉 이때는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선보이고자 했던 것은 왕을 끄집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평등구도, 즉 순수한 민주적인 의도가 막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메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이란, 그쵸,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 메디슨이 생각하는 공화정, 자, 정리적인 멘트 들어갑니다. 대표라고 하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의 매개체로 삽입을 시켜서, 개입을 시켜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부 참여를 피한다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피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이해랑 조금 결이 다르죠. 근데 왜 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부 참여를 왜 피하고자 했느냐? 이 평민들이 폭도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참여시키지 않도록 그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죠. 즉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피하는 데에 중점을 둔 개념이 바로 중간적인 권력, 즉 선출된 대표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공화정 개념을 현대적인 의미의 이른바 간접적인 민주제와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간접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를 선출해,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폭도로 변할 것 같은 그 시민을 막아서기 위해서 빨리 얻는 그 자리에 매개하는 역할의 중간적인 권력자로서 선출된 대표를 세운다, 이 논리인 거죠. 다른 거예요.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요, 자, 메디슨의 생각은 이겁니다.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약점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순수한 민주정을 뭐라고 보았느냐? 메디슨은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시민들의 사회,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 목소리 내는 거. 근데 시민들이 직접 근데 하필 그 나서는 그 시민들이 만약에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면요. 근데 그 다수가 건강한 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지배적이고도 건강하지 않은 그 다수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들을 제어할 만한 수단이 이 순수한 민주정 안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민주정 말고 다른 대안을 이 메디슨은 생각을 하는데 바로 공화정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선출 대표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를 가리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야,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거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평등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화정에서는 정치적인 평등 실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말하고 있는 공화정은요, 현대의 간접 민주제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표를 매개체로 해서 개입을 시키고요, 시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고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대기에 있는 요 왕이 폭군으로 변하는 전제군주화를 차단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평민들이 폭도로 변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권력, 이 선출된 대표가 그 양극단의 어떤 폭군화, 그 다음에 군주화, 전제군주화 되는 것을 그 사이에서 양단을 차단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이랑 좀 생각의 결이 많이 다릅니다. 자, 계속 내려가시죠. 메디슨이 생각하는 대표의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해석에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디슨이 생각하는 이 선출된 대표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느냐? 자, 그는 시민들의 대표가 지혜, 애국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춘 국익의 수호자이기를 바랬는데, 당시의 기준을 생각을 할 때 이는 이러한 조건들을 대체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중간적인 권력, 즉 평민 세력과 국왕 세력 사이에서 그 양자를 모두 다 견제하는 고매한 귀족들에게나, 그쵸? 귀족들에게나 기대해 봄직한 자질에 가깝다. 그쵸? 사회계층의 끄트머리, 꼭대기에 있는 왕을 견제해야 돼요. 또 밑에서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폭도로 변할 것만 같은 평민 세력들도 견제하려면 그 사이에 있는 귀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더욱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적인 덕성의 함양을 강조했었고,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뭔가 교육이 필요하대요. 이러한 전통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학습하고 수양하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학습과 수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산과 여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던 당시에 여느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의 시대상과 현대의 시민들이랑 그 당시의 시민들이랑 같은 급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즉 메디슨의 입장에서, 메디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쳤던 시민들의 모습은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시민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꿈꿨던 공화정의 이상은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되고 있다. 잘 보세요. 공공의 목소리는 시민들 스스로 낼 때보다, 시민들이 직접 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들의 대표가 그 목소리를 냈을 때 오히려 더 공익에 잘 공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어떤 그 맥락에는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메디슨이 생각하는 대표의 조건이요. 첫 번째, 지혜, 애국심, 정의에 대한 사랑을 갖추고 있는 국익의 수호자, 중간적인 권력이라고 합니다. 즉 왕과 평민 그 사이에서 이 둘 모두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고매한 귀족들이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민들은 왜 여기에 못 들어가느냐? 그 당시의 시민들의 형편이 학습을 하거나 수양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공공의 목소리는 시민들 스스로 낼 때보다, 시민들이 목소리 내는 것보다 그들의 대표가, 선출된 대표가 중간적인 권력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목소리를 냈을 때 훨씬 더 공익에 더 잘 공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시나 순수한 민주정보다는 공화정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라고 했던 메디슨의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이요. 자, 메디슨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메디슨의 입장, 그리고 틀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선제 1번입니다. 순수한 민주정보다 공화정을 더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보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적인 결합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적인 결합. 자, 요거 관련된 문장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기요.
자, 파벌 얘기하잖아요. 파벌 얘기하는데, 파벌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다수의 어떤 논리에 편승하게 되면 문제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요.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인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그 자유 자체를 또 없앨 수도 없죠. 그것은 마치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약과 같아서 시민들의 정치생활 자체를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제 내려갈게요. 자, 자유로운 시민들의 결합. 설사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것이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라져버린 민주주의는요. 더 이상 민주주의는 또 아닌 거죠. 예. 이들 또한 사람들, 시민들의 목소리이니까 그걸 다 인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면 그것은 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대중적인 정부의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해질 수는 없다고 본다. 자,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문장 그 주변에 있었는데, 다음 단락에 있었네요. 그쵸?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단락에. 시민들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질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면 3번 선지도 맞는 얘기. 1번, 2번, 3번 선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내려갑시다. 민주주의적인 지향은 본래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자, 보세요. 이게요, 민주주의, 특별히 메디슨의 입장에서 보라고 하잖아요. 메디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민주주의적인 지향은 본래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메디슨이 분명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 방식이 맞아. 이게 이제 공화정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 4번 선지 맞는 것 같은데요.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를 통해서 권력 행사를 위임한다 라고 하는 거 공화정 맞잖아요. 근데 이 공화정의 방식을 채택했던 그 이유가 공화정의 방식을 채택한 이유요. 그 이유가 지금 앞에 서술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지향 때문인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메디슨의 입장에서는 나는 말이야 민주주의적인 어떤 지향점을 아주 크게 갖고 있어. 나는 그런 가치관을 수호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화정의 방식을 채택했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이게 아니었어요. 메디슨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일단은 정답이 4번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어요? 위험성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화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무엇의 위험성이요? 순수한 민주정. 순수한 민주정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공화정을 채택한 것이지 민주주의적인 지향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언뜻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공공선을 추구하기보다 대표를 통해서 추구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2번 문제. 자, 공화정의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선지 1번이요. 중립적이면서 치우침이 없는 정치적인 권력의 행사를 지향한다? 그쵸?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순수한 민주정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분열의 방지를 모색한다? 그쵸?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다수의 지배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수 시민의 권리 보호에 유의한다? 신경을 쓴다 그 얘기죠. 다수가 다수 지배의 횡포
이게 이제 순수한 민주정의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수 지배, 모두 다 똑같이 다 참여해 라고 하는 방식이 뭔가 약점을 바로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메디슨은 뭐라고 해요? 공화정 시스템이 뭐예요? 대표. 공화정의 대표가요. 물론 다수는 중요하죠. 다수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 인정해요. 하지만 소수를 그냥 시스템적으로 배제하는 순수한 민주정의 약점을 이제 이 대표가 메꿔주는 거죠. 소수의 목소리 또한 듣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가 소수의 목소리도 신경 쓰는 아주 멋진 대표다라고 상정하고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선지도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죠.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자, 모두 다 완벽한 정치적인 평등 아니죠. 특히나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권리에서의 평등 추구가 아니에요. 대표자는 훨씬 더 많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선제 볼게요. 일부 시민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집단 형성의 금지를 도모한다? 자, 우리가 아까 한번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 소위 일부 시민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집단이 뭐였어요? 파벌이죠. 그러니까 파벌이 참 눈꼴시럽죠. 없애버리면 좋겠어. 금지하면 좋겠어. 근데 그 금지를 도모하는 게 아니죠. 이들을 없앨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금지를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내려가시죠. 자, 다음 가운데에서 기억에서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은 어디 있나요? 기억. 여기 있네요. 선출된 대표. 네, 선출된 대표가 기억이었습니다. 선출된 대표. 자, 내려가 봅시다. 자, 선출된 대표, 혼합정체에서 군주정의 요소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 속에서 현실화되는 모습을 뜻한다? 보세요. 혼합정체라고 하는 말을 자, 우리가 아까 각주에서 한번 봤는데 혼합정체는 무엇이 혼합되어 있느냐? 군주정과 그 다음에 귀족정과 그 다음에 민주정 이 세 가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게 혼합정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볼게요. 이 혼합정체에서 군주정의 요소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 속에 현실화되는 모습을 뜻한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판서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사회 계층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꼭대기에 이제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전제군주화 되면 안 되죠. 군주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평민들이요. 평민들이 폭도로 변하는 거, 평민들의 폭도화를 또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양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권력을 활용하는 게 바로 공화정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권력이 곧 대표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위치상 뭐예요? 이게 바로 귀족 아니네요? 귀족.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게 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간적인 권력을 부각시키는 공화정은 귀족정에 훨씬 더 가까운 요소가 이제 공화정 정치 체제 속으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즉, 그래서 군주정의 요소가 들어왔다, 현실화했다가 아니라 군주정이 아닌 귀족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죠. 그쵸? 그러면 1번에 틀렸네요. 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 보시죠. 자, 밑줄친 니은이요. 니은은 중간적인 권력이에요. 니은은 중간적인 권력.
중간적인 권력, 혼합정체에서 민주정의 요소, 그 다음에 군주정의 요소와 함께 민주정의 요소와 군주정의 요소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귀족정의 요소, 그쵸?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2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이요. 올라갑시다. 디귿은 정치의 매개체, 여기 있네요. 정치의 매개체. 자, 정치의 매개체, 순수한 민주정과 달리 공화정에서는 시민들이 보유한 정치적인 권력을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쵸?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차단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3번 선지도 맞는 얘기죠.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는 지문에서는 차단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3번 선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리을. 리을 봅시다. 리을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국익의 수호자. 리을은 국익의 수호자. 자, 공화정에서 정치적인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을 소수의 시민들은 당파적인 이익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당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국익을 위하여서. 맞는 설명이죠. 자, 마지막 미음이요. 미음은 뭐였나요? 고매한 귀족들. 자, 고매한 귀족들. 혼합정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덕성을 갖춘 소수 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낸다. 그쵸? 그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 균형자의 역할, 그쵸?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2, 3, 4, 5는 맞고 1번이 군주정이 아니라 귀족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밑줄 친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기입니다. 자, 가 찾아볼게요. 가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민주주의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게 가네요. 민주주의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쵸? 다수의 목소리의 횡포. 자, 한번 볼게요. 자, 선제 1번. 학습과 수양이 부족한 시민들도 정치적인 권력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2번.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절제하면서 발휘할 수 없다. 시민들이 공공선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사회적인 결합을 추구한다. 4번. 정치체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 그리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당파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이 정치적인 다수를 형성하면 그 패달을 막을 수 없다. 그죠?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5번이죠. 다수의 횡포 얘기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당파적인 이익, 국익이 아닌 당파적인 이익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다수를 형성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자, 문제 5번 내려갑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자, 우리가 뉴스 보도에서 가끔씩 들어봤을 텐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죠. 민주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공화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뭔가 이질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정 플러스 공화정.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냄새가 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자, 예컨대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국채 그리고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에 따른 정체를 구분하는 전제에서 민주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또 공화국은 그 국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자, 근데 이러한 생각과 견해가 있는데 또 반면에 그러한 구분의 실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지 공화국의 정치적인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본다. 한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 자, 그러면 일치하는 내용 이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보시죠. 대체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민주, 공화국이 독재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립하는 개념이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쵸?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미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정에서의 어떤 요소인 직접 민주,
요소를 가미하고요. 거기에다가 대의제의 민주주의를 그쵸? 정치체제의 기본으로 삼는다. 자, 공화정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요소 뭐예요? 대의제. 보이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 자, 이는 과거 메디슨에 의해서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묘사됐던, 그렇죠?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메디슨의 생각이요. 지금과 다른, 현대와는 다른 그 과거에 메디슨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민주정은 어떤 약점을 보완할 수 없는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만 매도되어 있고 공화정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치 양자택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정의 어떤 요소와 공화정의 요소와 같이 얼버무려져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발전적으로 재구성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선지 1번.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순수한 민주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순수한 민주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제 들어갔죠. 여기 아까 이 부분. 그렇죠? 대의제 들어갔죠? 그러면은 1번 선지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독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정부의 형태를 지향한다 볼 수 있다. 그렇죠? 2번도 가능하고요. 독재, 전체주의를 대립시킨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정체와 국체의 구분을 통해서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구분을 재현하는 것. 자, 굳이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구분을 더 선명하게요? 구분을 재현시킨다고요? 아니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같이 가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분이라고 하는 말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죠. 4번 보시죠.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대의제 들어가 있죠. 파벌의 폐해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가능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그 말로 봤을 때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다수가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아주 건강해요. 생각이 올바라.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도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유의해. 그렇다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과거 메디슨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상호 모순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쵸?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 있다 그 말이죠. 합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렇게 그 상호 모순성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마치 결합되어 있는 듯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5번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문맥상 A하고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자, A가 어디 있나요?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개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유인. 희생시키려는 유인. 요게 A입니다. 희생시키려는 유인. 자, 써놓고 시작하시죠. 희생시키려는 유인. 그러면 이때 유인은요? 희생을 시키게끔 만드는 원인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가까운 거 찾으면 돼요. 자, 그가 적들의 유인을 막고, 이거는 유인한다. 꼬드긴다. 이끌어간다. 꼬드겨서 이끌어간다. 그럼 1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평생의 유인으로 떠돌다가. 자, 이거 처음 보는 표현일 수 있는데 이때 유인은 떠돈다라고 하는 말. 그쵸? 이때 유인의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방랑자의 삶. 네. 그러면은 다르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그 다른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인 항공기. 그쵸? 사람이 탈 수 있는, 이것도 역시나 다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그는 거지, 불황아 등의 유인을 제사회화하기 위한 법안을 서명했다. 자, 요거 뭔가 싶을 텐데요. 이때 유인은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비슷한 단어 하나. 백수. 그쵸? 거지, 불황아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역시나 그러면 5번도 아니겠죠?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문제 6번까지였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확인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